이제 겉핥기는 어느 정도 했고, 지금까지 했던 거 아주 기본 중에 어떤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이제 한번 살짝 껍데기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어려운 게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뒤쪽에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왜 여기로 가 있지? 어, 자, 여기인데 워크플로우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도. 조직도를 제가 그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리드 엔지니어가 아니라 디자인 엔지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자인 엔지니어. 여기가 디자인 엔지니어. 이런 것도 불편해하죠. 또 R, R 어긋나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좀 수정해주고. 제가 저기 PPT가 이렇게 능숙한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됩니다. 배관팀 구성 자체는 매테리얼 부서 있고, 그다음에 응력 해석 부서 있고, 디자인 부서 있고, IT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추후에 모델링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 배관팀으로 분류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IT는 배관팀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지금 쭉 설명드릴 부서가 바로 여기 디자인 엔지니어링 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부서. 여기 보면 머티리얼 엔지니어나 뭐 스트레스 애널리시스 엔지니어 이런 쪽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전문성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배관팀 자체의 조직도는 뭐 이렇게 지금 해놓긴 했는데 EPC 회사마다 조금씩 아마 구조가 다를 겁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를 것이고 이게 아마 또 뭐 PM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부서와 포지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회사는 같은 직책이라도 또 대리과장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어디는 책임 전임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자체는 어쨌든 좀 그 포지션의 역할을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파이핑 디자인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파이핑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주로 하게 됩니다. EPC는 다 매니지먼트가 이제 주 역할이기 때문에 매니저나 뭐 이렇게 PM, CM, EM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서브콘으로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 이제 상세 설계 같은 경우는 EPC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보면은 디자인을 이제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하부에 모델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그 인건비 때문에 요 디자인하고 모델링 작업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좀 합치려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좋은 선례가 있으면 어,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혹시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몇 군데 또 이렇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를 합치면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이너를 뭐 두 명, 세 명 팀으로 꾸려서 이걸 전체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뭐 한 명의 엔지니어 밑에 여러 어떤 서브콘의 디자이너와 모델러를 담당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님께서 EPC 전체 워크플로우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요게 지금 제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P&I가 나와서, 여기에, 어디, 뭐, 퍼스트 파이핑 MTO에, 이게 이제, 여기 밑에구나. 파이핑 레이아웃 드로잉 작성되고, 스트레스 아날라이시스 되고, 서포트 되고, 모델링 되고,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살짝 편집해서, 이제 배관 설계 팀 전용으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간팀한테는 이제 루팅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게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도 할 건데, 처음부터 세세히 들어가면 또 어려워질 거니까, 좀 천천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딱 보시면은 뭐 되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떤 걸 중심적으로 보면 되냐면 모델링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30% 있고 여기 모델링 60%, 모델링 9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중심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그 EPC 스코어를 이렇게 점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EPC가 이제 이렇게 플로 플랜 작성하고 밸브 리스트 작성하고 라인 리스트 구성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콘한테 넘기면 서브콘에서 디자인하고 그걸 모델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리뷰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 30%, 60%, 90% 리뷰를 이렇게 그 각 모델링의 완성 단계마다 발주처하고 같이 리뷰를 하면서 그 단계별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델링이라고 써 있는 나머지는 어, 어떤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이다. 물론 뭐 중요한 것들, 중요한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인 그 업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업무의 그 변곡점이 생기는 가장 큰 변곡점이 생기는 요 각 단계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이 다 끝나면 이 흐름의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 파견이라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명찰을 빼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마 현장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 가는 거를 그닥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집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본 차트에서는 그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본 챕터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챕터 2 넘어가서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BM 스케치, 견적용 BM 스케치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에서 어떻게 본 프로젝트에서 포함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이 됐습니다. 연구원으로 실험실에서 육개장을 국물 분리를 하는 공정을 개발해냅니다. 우리 닉님께서는 이제 라면 국물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셨는데 저는 육개장을 한번 국물을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공정이 계산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테스트용 공장을 조그맣게 한번 설치를 해 봅니다. 이거를 이제 파일럿 플랜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름 같은 건 논외고 어쨌든 이 파일럿 플랜트에서 이제 그 장비를 좀 돌려보니까 부산물, 그러니까 뽑는 부산물하고 에너지가 처음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계산을 했던 거랑 일치되고 또 나왔던 결과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제 공정 설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EPC에다가 맡깁니다. 전문성이 있는 EPC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EPC가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EPC에 넘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EPC에서 공정 설계를 제대로 합니다. 이제 공정 설계는 이제 닉님 같은 분께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배관 설계팀 넘어오겠죠.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전체 물량 뽑고 용접비, 자재비 뭐 이런 거 필요한 전체 공사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이 전체 물량 뽑고 용접비, 자재비 이런 거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업무에서 눈에 보이는 도면이자 배관 물량 계산의 기반이 되는 그게 바로 BM 스케치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도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쨌든 문서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기 작성돼 있는 플롯 플랜 보고 대략적인 거리와 위치 확인해서 경험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손으로 쭉쭉 그려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른 배관 엔지니어 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력이 좀 되시는 분이라 그런지 BM 스케치를 그리지도 않고 눈으로 막 계산을 했는데 손으로 그린 거랑 물량 차이가 안 났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역시 경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물량을 이렇게 도면 하단이나 뭐 측면에다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물량에서 이걸 그대로 이제 그 입력을 하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유율을 좀 곱해가지고 최종 물량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엑셀이나 프로그램으로 저장을 딱 시켜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총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그 프로젝트가 무조건 사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발주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그러니까 철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사업성이 나쁘면 철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서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어, 그 BM 스케치에서 사용된 도면들은 이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짜 이게 견적만 한 거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쓰고 말 자료라서 굳이 뭐 이렇게 애써서 막 고급지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는 어떤 그 피드 단계에서 수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사업주가 전체적인 투자 비용 파악하기 위해서 EPC에 요청을 한다. 이게 간혹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모델링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 속도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일정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가 경향이 좀 있다. 어쨌든 상세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 스케치로 하거나 뭐 심지어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여유 물량 산정하고 아이템 컴퓨터 입력하고 뭐 쭉쭉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처음에 사업할 때 얼마 정도 비용 드느냐 요것만 딱 보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그 최종 구매를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EPC가 이런 견적에 대한 비용을 또 별도로 받는 그런 단계의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에서 그 루팅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보태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팅 스터디는 그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디자이너.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협력업체 소속의 사람이죠.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EPC 회사의 그 담당자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직접 루팅 스터디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있기도 한데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제 각 팀별로 사람 몸에 이제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전기, 궤장, 뭐 뇌야 눈이다, 뭐 신경이다, 뭐 기계는 장기다, 뭐 그중에도 펌프는 뭐 심장이다, 철골은 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관은 혈관이라는 얘기 좀 많이 합니다. 혈관.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배관에 흐르는 유체를 생각하면 이게 비유가 적절하다, 뭐 이런 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보다는 역시 사람 몸의 혈관 가닥수만큼이나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배관 수량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P&ID에 적힌 배관의 라인 넘버별의 것도 그 개수만 세보더라도 막 2000 라인 뭐 많으면 진짜 뭐 일반 라인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루팅 스터디에다가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그 아이소 드로잉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배관 라인이라고 해서 한 장으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프로젝트 하면은 막 수천 장에서 수만 장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경험상으로는 이제 뭐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 제 경력이 그렇게 뭐 다른 어떤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제일 적었던 게 한 5천 장 정도였고 이제 좀 많았던 게 한 3만 장 이 정도 됐었습니다. 도면 3만 장 아주 뭐 말로만 들으면 아주 무시무시할 텐데 이거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뭐 이렇게 뭐 겁먹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배관 라인들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루틴 스터디라는 거를 좀 거쳐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라인 가닥수가 뭐 적거나 뭐 배관 사이즈 자체가 좀 작다 이러면은 뭐 굳이
루팅 스터디가 뭐 필요한 이유도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타부사에다가 각종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도면하고 모델링이 아, 이런 그러니까 정보를 주기 위한 도면과 모델링이 이제 이 루팅 스터디를 기반으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이유로 이제 루팅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직 쪽이 좀 그런 계열 쪽에 당당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EPC 배관 엔지니어는 이제 작성된 루팅 스터디를 검토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뭐 배관이 설치된 컨셉이 뭐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잘 돼 있는지, 뭐 빠진 거 없는지, 이게 그 모델링하고 이제 비교도 하면서 뭐 빠진 거, 모델링 빠진 건 없는지, 뭐 통행이나 접근 같은 거 뭐 적절하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할 건데, 이게 뭐 배관 엔지니어가 이제 주로 검토하는 거,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고, 실제 현업에서는 루틴 스터디를 활용하는 범위가 엔지니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뭐 강제되는 사항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참조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 EPC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뭐 신입사원 교육 때 아주 상세하게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그렇게 막, 제가 막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뭐 뭐 거기보다 더 나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배관 설계에서 가장 후속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배관 라인들을 작업을 하려면 모델러는 모델링만 전담합니다. 모델링만. 그래서 간혹 모델링 외의 업무를 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거의 모델링만 한다. 그래서 EPC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좀 있는데 뭐 PDS, 뭐 PDMS, SP3D, E3D 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열거한 거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어쨌든 구현하는 목적 자체는 뭐 다 동일한 겁니다. P&ID 상에 그리고 루팅 스터디 상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 다 세세하게 구현해주고 또 간섭도 체크할 수 있고 발주처가 또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링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런 그 방금 아까 얘기했던 PDS, PDMS, SP3D 이런 걸 왜 쓰냐? 이게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아이소 드로잉을 생성하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는 겁니다. 이 엔진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벤터, 뭐 솔리드웍스, 뭐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있죠.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 뭐 그냥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인벤터, 솔리드웍스 또 뭐가 있죠?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지만 플랜트 자체적으로 어떤 그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쓴다. 그래서 수천 장씩이나 되는 도면들이 모델링상에 보이는 대로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도면 뽑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자재까지 그냥 다 알아서 뽑아주니까 아주 뭐 다른 프로그램들로는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이엔드, 뭐 미드엔드 이렇게 뭐 또 그 중에서도 분류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지금 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라면 국물 프로젝트를 모델링을 할 때는 사실 EPC에서는 잘 쓰지 않는 미드랜드라고 할 수 있는 AP3D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논외로 제가 나중에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럼 모델러가 이거를 시작을 하자마자 알아서 배관을 쭉쭉 그려 나가느냐 그거는 아니고
어, 루팅 스터디에 표현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모델링 진행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루팅 스터디 보고 모델링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플랜트 모델러는 당연히 루팅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읽을 줄 모르면 뭐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델러는 루팅 스터디 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문서들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어야 모델링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가이드 문서부터 시작해서 아스메, 뭐 API 코드 이런 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서도 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철골, 기계, 전기 계장, 장비들 이런 거 모델링 하려면 뭐 이것저것 좀 알아두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공부를 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다 이러면 웬만한 주변에 있는 것들 어차피 그 회사 자체에 어느 정도 가이드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으니까 다 읽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읽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을 줄 안다, 읽을 줄 알게 된다 이런 거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에서 모델러가 어떤 그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말해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델링 자체가 3D로 구현하는 구현의 영역이지 이게 창조의 영역이라고 보고는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델러가 작업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파이핑 엔지니어랑 디자이너가 많은 검토와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모델러라고 할지라도 디자이너의 지도 아래서 어떻게든 모델링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PC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델링 산업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엔지니어링,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그 중에서도 가장 풀이 넓은 어깨가 아마 뭐 비디오 게임 시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시장에서는 다른 두 개의 업계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빔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어떤 그 설계자의 그런 창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배관 설계 쪽에서는 그냥 루팅 스터디를 구현하는 단순 모델러로 이제 약간 좀 지칭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엔지니어링성의 그런 창조 개념에서는 조금 다른 그 포지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작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비디오 게임 같은 시장도 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랑도 아마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들이 SP3D, E3D, 뭐 PDMS, PDS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외부에 잘 알려진 게 없고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도 비싸고 이게 또 프로그램마다 다그 기본적으로 구현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그 주변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거는 실제 모델링을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어, 좋지 않다.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시장이다 보니까 모델링이라는 거는 좀 그냥 단순 모델러다 이런 취급이 좀 많다는 게 좀 업계의 지배적인 인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프로젝트마다 모델링을 그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툴이 이제 바뀌는데 그 툴을 모델러 분들은 개개별로 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PDMS 뭐 한 10년 했다. 근데 다음 프로젝트 해야 되는 게 뭐 E3D다. 이러면 자기가 PDMS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잊어먹고 다시 E3D를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툴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보기에 그 PDS 같은 경우랑 PDMS 같은 경우랑 아예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각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모델링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건데 그거를 새로 또 할 때마다 배운다는 거는 모델러를 그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3000% 빠졌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진행한 모델링이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발주처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30% 완성되었을 때, 60% 완성되었을 때, 90%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될지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요게 어 여기 보시면은 30%대는 이제 그 기계, 철골, 그다음에 뭐 대구경 배치, 뭐 크리티컬 파이프라고 써놨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아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보는 거고, 이제 60%대는 보시면은 2인치 이상 배관 라인 여기 설정하고 2인치, 그다음에 아 개장품의 접근 뭐 이런 거, 이게 뭐 그냥 2인치 이상 파이프는 거의 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뭐 90%대는 이제 그 나머지 빠진 것들 다 보는 겁니다. 빠진 것들 뭐 올 파이프, 올 서포트, 올 미싱 파트 다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다 본다. 그 다음에 이제 90% 리뷰가 종료되고 모델링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아이소 드로잉이 공사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D 리뷰를 발주처한테 보여주면서 요 3D 리뷰를 오퍼레이팅 하는 거는 이제 배관 엔지니어가 그 EPC 배관 엔지니어가 오퍼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뷰 프로그램을 좀 그 잘 다루면서 그 배관 컨셉을 발주처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조금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그 모델링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는 조금 좀 어쨌든 너무 또 깊게 가면은 거시기 하니까 여기서는 이만큼만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리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 리스트는 이제 그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자료고, 배관 설계할 때는 절대 빼놓고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요긴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 P&ID에 표기된 배관 넘버를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해당 배관에 대한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넣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도, 압력, 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또 뭐 응력 해석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적고, 뭐 열 처리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적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다 보니까 배관 엔지니어, 디자이너, 모델러 모두한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관에 대한 내용이 거의 그냥 뭐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배관 엔지니어는 이거 보고 개별 배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누락 없는지 그다음 또 검토하는데 목록으로 또 사용이 되고,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이걸 보고 보온재 두께, 뭐 배관 지지대 이런 거, 열팽 창량 뭐 또 감안해서 설계하는데 다 사용이 됩니다. 모델러는 이게 필요 없냐? 아닙니다. 모델러도 다 필요합니다. 모델러는 여기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보고 뭐 모델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모델링 자체에도 이 라인 리스트의 내용을 입력을 해야 그 모델링 그 뷰어 프로그램에서 그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그 라인 리스트 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뭐 보온재 두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 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리스트는 배관팀 단독으로 이렇게 뭐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정설계팀하고 협업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상에 배관팀 작성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공정팀이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배관팀에서 작성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색깔은 공정팀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게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보시면은 배관에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배관팀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 뭐 공정팀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공정팀에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관팀은 이제 뭐 후열 처리, 비파괴 검사, 응력 해석, 하이드로 테스트, 압력 이런 거를 이제 배관팀이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고, 또 공정팀에서는 압력, 온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페이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반드시 뭐 배관팀 먼저 작성한다 혹은 뭐 공정팀이 먼저 작성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그 회사의 특징이나 뭐
담당자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 배관팀이 먼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정팀이 먼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작성을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라인 넘버를 이렇게 처음에 목록을 잡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워크로드가 좀 걸릴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